네, 벤처 캐피탈이 국내에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책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규제부터 푸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벤처 캐피탈 업계의 당면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우선 그 벤처 캐피탈의 용어 많이 듣긴 했는데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벤처 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 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 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자본을 말합니다. 네. 무엇보다 장기간 높은 사업 위험으로 인해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벤처 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내며 기업의 성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 벤처 캐피탈이 국내 벤처 사업과 그리고 국가 경제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벤처 캐피탈 순기능 이걸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악재, 고질적인 업계의 관행과 정부의 규제 등으로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도 우선 손실 충당제가 있습니다. 우선 손실 충당제는 연기금, 공제조합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벤처 펀드를 만들 때 손실의 대부분을 벤처 캐피탈이 책임지겠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우선 손실 충당제가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관행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손실 충당제에 따른 투자 손실 부담으로 벤처 캐피탈이 신설 벤처기업이 아닌 코스닥 상장을 앞둔 안정된 벤처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벤처 캐피탈 협회에 따르면 신규 투자 비중에서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벤처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업력 7년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난 2009년 41.4%로 급증한 뒤 2010년 44.1%, 2011년 44.3%, 올해 8월 현재 46.9%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선 손실 충당제 이것 때문에 초기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벤처 산업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손실 충당제가 국내 벤처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이 이들 투자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펀드를 운용하면서 손실이 나면 충당금을 내야 하고 이는 곧 벤처 캐피탈의 경영 부실을 야기합니다. 나아가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 벤처기업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악영향을 불려옵니다. 예. 이 때문에 우선 손실 충당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벤처 캐피탈을 차등대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벤처 업계 쪽에서 한번 봤고요. 이 벤처 캐피탈 투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이 벤처 캐피탈 돈 빌려주면 잘 갚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벤처기업의 투자에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문제는 벤처 캐피탈의 여러 투자금 회수 방안 중 기업 공개, 즉 IPO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IPO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요즘처럼 코스닥 시장이 부진할 경우 IPO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는 곧 벤처 캐피탈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0년 76건이던 IPO 건수는 2011년 63건으로 17.1% 감소했습니다. 예. 올해 8월까지는 13건으로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고 벤처붐이 한창이던 2002년과 비교하면 12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예. 이 무담보로 빌려줬는데 회수까지 안 된다면 참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체계적인 투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IPO 이전 단계의 투자금 회수 방안인 세컨더리 펀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세컨더리 펀드란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 중 매각하기 어려운 주식만 골라 싼 값에 인수한 뒤 시간이 지나 지분의 가치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 캐피탈은 IPO를 기다리지 않고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세컨더리 펀드 규모가 4,500억 원에 불과해 벤처 캐피탈의 유동성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는 세컨더리 펀드 규모가 최소 9천억 원 이상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금 회수 문제 참 심각합니다. 재정도 참 모자른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결국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세컨더리 펀드보다는 인수합병, 즉 M&A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M&A 거래 금액 비중은 5.4%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너십 중심의 지배구조와 M&A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이에 정부는 친-M&A 환경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기존에 해왔던 M&A 인식 제고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이 M&A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벤처펀드 투자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적기금이 한정된 투자 지원만으로는 벤처 생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의 재원은 정부기금,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과 일반 법인, 벤처캐피탈 등이 출자에 마련됩니다. 올해 벤처 투자의 재원 가운데 공적자금의 비중은 무려 62.2%에 달합니다. 반면 대기업, 은행, 증권사 등 일반 법인의 비중은 17.6%에 불과한데요. 특히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화와 투자 리스크를 이유로 일반 법인 등 민간 투자자의 벤처 펀드 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내 벤처 캐피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외에도 민간 투자자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현재 민간 투자자를 벤처 펀드 시장으로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은행, 보험사, 일반 법인 등 민간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은행의 출자 비중 15%를 확대하고 벤처 펀드에 대한 위험 가중치 400% 적용도 완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